도서출판 열린포구에서 출간한 실전 적천수를 홍보하는 영상을 먼저 보내드립니다. 내 사주 내가 본다. 실전 적천수 A4형 크기로 484페이지고 전 페이지가 칼라판입니다. 실전 적천수는 고리타분한 옛날 명리에서 적천수가 아닙니다. 누구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실전 적천수를 엔터하세요. 실전 적천수 한권으로 유튜브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주 동영상의 수준을 직접 확인하시고 평가하실 수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에 계신 분이라면 미국 아마존에서 구입하실 수도 있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에서 적천수를 구입하시려는 분은 아마존에서 SILJEON 실전을 치시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라타로입니다. 오늘은 을미일주가 있는 사주 사례를 하나 가지고 다양한 방향에서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공부를 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립니다. 실전 적천수를 구입하신 분이라고 하더라도 꼭 영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류나 또 조금 새롭게 업데이트해서 자료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책을 사셔서 마음이 급하신 분이라면 일기 적천수 1회부터 242회까지 있습니다. 1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1회 앞에 예습으로 영상이 19개인가 20개 정도 영상도 있기는 합니다. 지금 301회부터 지금 446회 오늘까지 하고 있는 것은 제2기 영상입니다. 초보자를 위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말씀드려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약간은 잘 아시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중언부언한다는 이야기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급하고 답답하신 분이라면 일기 영상을 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사주 사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갑인, 갑술, 을미, 무인. 갑인, 갑술, 을미, 무인. 목이 넷, 목이 다섯, 토가 셋입니다. 이것을 목토 상생격으로 보기도 하지만 목토 상생격으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일기생성격 중에서 갑술일기 생성격과 비슷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갑술일기 생성격은 천간이 전부 갑이고 지지가 전부 술일 때 갑술일기 생성격이라는 모습으로 간명이 가능합니다. 조금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그냥 단순한 사주가 아닙니다. 조금은 어려운 사주입니다. 그래서 약 15분에서 20분의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주는 목이 넷, 목이 다섯, 화가 셋입니다. 갑인, 갑술, 을미, 무인. 갑일, 갑술, 을미, 무인. 뭐 어쨌든 목과 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수월에 을미가 태어났습니다. 물론 태어난 시간은 무인시, 인시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방법을 수월에 을미가 태어나는데 태어난 시각은 인시다. 이 정도로 보시면 이제 사주 간명하는 사례에 가는 훈련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을미라서 백호일주고 그리고 정을기가 지장간의 미통 안에 있으니까 을목
내가 인묘되어 있거나 내가 아니면 내 형제 친구들이 내 형제가 인묘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미토 안에는 기토가 있으니 재성이 인묘되어 있습니다. 재성이란 것은 아버지일 수도 있고, 남자 입장에서는 여자일 수도 있고, 여명 입장에서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잡기재격이라고 합니다. 진술충미가 술월에 있는 경우에 잡기재격이 형성됩니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을 목토 상생격 중에서 상성 5국 중에서 목토 상생격이다 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하고는 틀리다. 그 다음에 일기생성격 중에서 갑술 일기생성격과 비슷한 모습이 있으니 아닌가? 아닙니다. 왜? 천간이 갑으로 딱 되고 지지가 술로 딱 되어야 갑술 일기생성격이 되기 때문입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주는 일간을목에다가 간목 인목이니까 비견급제 비급이 태과한 사주입니다. 그리고 군급쟁제한 사주입니다. 재를 보고 덤비려고 하는 비견과 급제가 잔뜩 웅크리고 있습니다. 백호일주에다가 재성인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잡기재격의 사주라고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주는 다른 데서 영상에서 하시는 걸 보고 제가 빌려왔습니다. 그러나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비견, 태과, 군급쟁제, 백호일주, 인묘, 재성인묘, 잡기재격은 제가 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지지에서는 술미형이 벌써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축술미 사명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한번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이 5개라 비급 과다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일간이 을목입니다. 을목은 같은 비견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풀밭에 나와 있는 잡초는 주변에 잡초가 엄청 많지만 싫어합니다. 등쿨이나 칡은 내가 타고 올라갈 간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견은 을목은 간목을 좋아합니다. 등락개갑이라고 합니다. 성성장구할 것 같습니다. 왜? 간목, 인목 전부 다 내가 타고 올라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간목이라고 이야기하더라도 간목과 인목이 같이 포함된 말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목이라고 이야기해도 간목과 인목이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간목이 둘에다 인목이 둘이니 큰 숲입니다. 큰 숲이 광릉 수목원 같은 큰 숲 혹은 태백산 강원도 같은 큰 숲입니다. 을목은 큰 나무 사이에 자라나는 작은 나무입니다. 을목은 숲속에 있는 작은 꽃 잡초의 모습입니다. 을목은 키가 작아서 올라가려고 하지만 동료들에게 묻혀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일간 을목은 군급쟁제와 같이 쟁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간 을목은 미토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목오행을 미토에 넣어 있고 또한 지장간 안에 기토 재성도 넣고 있습니다. 을목은 작은 풀이지만 목오행을 역시 을목입니다만 목오행을 넣기 때문에 간목, 인목도 다 같이 미토 안에 집어 넣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상황이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예측을 하면서 이것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예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을목은 약한 화초인데 같은 간목이 잔뜩 있다면 이건 예측일 수 있습니다. 100%가 요렇다고 하셔가지고 라타로 선생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이제 경험으로 많이 해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을목에게는 간목이라는 내보다도 나이 많은 사람들이 형제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누나들이 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 사주의 주인공은 형은 없고 누나들이 있습니다. 을목은 늦은 막둥이 사내 아이입니다. 누나들에게 군림하려고 합니다. 편제가 만약 재성이 무토 하나만 있었다면 이 사주는 지금 현재 상태보다 더 좋은 사주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재성이 술토, 미토, 일간의 무토가 있기 때문에 재성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비견들이 군급쟁제하려 하지만 재성도 여기저기 보이니 일간인 을목이 재성을 여기저기 찾다가 실패할 가능성도 있고, 보기는 재성을 많이 보지만 내가 취득할 수 있는 것은 적다, 내가 겟할 수 있는 것은 적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운을 한번 보면 16대운 병자, 26대운 정축, 36대운 무인, 46대운 기묘, 56대운 경진, 66대운 신사입니다. 대운에서 진토, 축토 같은 것이 옵니다. 그렇지만 또한 대운에서 인목, 묘목 같은 것이 오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급, 대단히 일간과 비견이 강한 데다가 인목, 묘목이 오니까 더욱 강해집니다. 한두 개의 인연, 운으로 토가 오지만 목의 대운이 오히려 더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천간의 시간에 있는 무토는 그냥 깨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서 시상 인류 편제격도 아니지만 재성이 있는 시간의 재성 자체도 깨어져 버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차피 형제들이 많아가지고 서로 있지만 내가 타고 갈 나무가 많습니다만, 간목, 인목이 있지만 사실은 숲에 가려져 버려 가지고 을목 자체는 내가 인연이 없다, 형제 운이 없다, 나무만 많지 내가 너무 빽빽해 가지고 햇볕을 보면서 타고 가지 못한다, 이런 모습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 을목에게는 미토, 술토, 무토가 재성이긴 하지만 부인이기도 하고 아버지일 수도 있습니다. 이 남자 명식이니까요. 그런데 아버지가 만약에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으로 무능해서 평생 동안,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제대로 역할도 못하고 빌빌했다면 오래 살 수도 있지만,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아오신 분이라면 기묘대운, 묘대운이 올 때 별세할 수도 있습니다. 왜? 내가 너무 강해져 버려서 묘대운이 올 때, 사륙 기묘대운, 묘대운이 올 때 재성이 파괴되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별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륙대운에 아버지가 별세했습니다. 형제운이 없다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이 사주에서는 목과 토뿐이라서 인성이 없습니다. 인성이 있었다면, 인성은 수입니다. 있었다면 수는 을목, 간목, 인목에 설기되어가 힘이 빠졌을 것이고, 그 다음에 술토, 미토, 무토의 제격을 받아서 인성은 버틸 재간이 없을 것입니다. 조금 어려우십니까? 요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이해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이런 가능성 저런 가능성을 다 해보는 것입니다.
손님이 왔을 때 이렇게 설명하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설명도 하지도 못하고 손님 그냥 가버립니다. 자, 다시 하겠습니다.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이 사주에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인성이 있었으면 돌아가셨을 겁니다. 왜? 자식한테 설기를 당해서 그냥 힘이 다 빠졌을 것이고, 남편 만약에 무토한테 제거를 당해서 또 힘이 빠졌을 것이고, 살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성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입니다. 인성이 없어서 오히려 다행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석해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인성이 없습니다. 오히려 역으로 해석을 해보고, 인성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일 수도 있다. 어떻게 다행입니까? 인성이 없으면 어머니의 도움이라든지 받을 수가 없는데, 또한 내가 공부를 무인성 사주라 공부를 다 마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실제 공부를 대학도 가고 싶었지만 대학도 못 가고 그냥 중간에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사주에는 대운에도 병호, 정축, 무인, 기묘, 경진, 신사, 인성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성이, 어머니 살아 계십니다. 사주에 없을 뿐이지 간목, 간목, 인목, 인목, 나를 제외한 나머지 나무는 전부 큰 나무입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꼭 물을 머금고 있습니다. 숲이 많은 곳에서는 꼭 샘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숲이 이루어진 곳에서는 샘물이라도 흘러서 을목에게 물을 공급해 준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소기가 있을 것입니다. 나무가 많은 곳에서는 물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런 것까지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깊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륙대운의 사명이 성립되었습니다. 이륙대운의 정축대운의 축대운에서 축미충이 되고 축술미 사명이 성립되었습니다. 한 번에 큰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큰 인생의 변동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축술미라고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다. 간목, 간목, 을목, 인목, 인목이 있는데 축술미 사명이 형성되니까 대단히 강해서 변동을 일으켰으니 이때 결혼할 수도 있고, 결혼한 기혼자였으면 이혼할 수도 있는 상황이 큰 변동이 온다. 이렇게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축술미만 무조건 죽습니까? 교통사고 나서 죽습니까? 사업이 파산합니까? 아닙니다. 축술미가 왔다는 것은 축이 와서 축미충이 되고 다시 축이 와서 술축형이 되고 축미충이 되고 다 되면 지진이 무너지고 세상이 뒤엎어지지만 새로운 질서가 수립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혼자는 결혼할 수도 있고, 막 정신없이 직장생활 하다가 결혼할 수도 있고, 혹시 기혼자라면 결혼했는데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륙대운에는 아직은 결혼할 가능성보다는, 이미 결혼해 있을 가능성보다는 미혼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결혼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암합에다가 귀문에다가 미인 암합에다가 미술미 암합에다가 미인 귀문에다가 비급에다가 골치 아픈 일이 여러 가지로 많이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륙대운에 결혼해서 이제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는데 이 미술이 있는 곳에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10년을 못 살고 이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46세) 다시 재성이 옵니다.
46세 기토 재성이 다시 와서 재혼을 할 수는 있겠지만은 궁급쟁제가 생겨서 또다시 말썽이 생깁니다. 사륙대운 기묘라서 문제가 생깁니다. 기묘가 들어오고 술미 합의되고 기토 무토가 충으로 다 열립니다. 진술충, 술미충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묘는 기묘가 왔다고 해서 묘가 기를 때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술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월, 술월, 축월 어떤 때라도 문제가 생겨서 미토, 술토가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술충미가 있는 지지에 있을 때는 특히 충과 형이 이미 형성되어 있을 때는 해당 월이 되면 언제든지 열릴 수 있다. 충이나 형이 발동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셔야 됩니다. 물론 연운으로 진술충기가 오는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조금 덜합니다만 일단은 미와 술이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라도 형과 충이 발현될 수 있다.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기묘로운 묘까지 술토, 미토에 인묘될 수 있습니다. 오륙대운 진에는 진술충이 터지니 아주 큰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대운에서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가 별세하든지 내가 몸이 아프든지 하게 됩니다. 대단히 파란이 많은 사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급태과 사주, 결국은 화와 화토금으로 순행을 해야 하는데 이 사주는 화가 없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죠? 목이 5개, 토가 셋이니 목생화, 화생토 가면 그래도 이 사주는 평온하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정축대운 이후에는 화가 없습니다. 무인, 기묘, 경진, 신사. 대단히 복잡하고 말썽 많고 탈 많은 인생살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주는 출처의 의견을 우선시했지만 제 의견을 보태서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화를 볼 때 모든 일을 결정하시면 그래도 좀 잘 풀려갈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화가 오는 해, 화가 있는 달에 모든 것을 결정하시면 그런대로 목생화, 화생토 풀려갈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자료는 빌려온 자료입니다. 그 갑인, 갑술, 을미, 무술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런 자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빌려왔습니다만 해석하는 방법은 제가 나름대로 재해석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 또한 드립니다. 이 출처에서 빌려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주는 대단히 열심히 살려고 하지만 힘든 사주임이 틀림없습니다. 화가 올 때 대운이 없으니까 세운이라도 화가 있을 때, 월운이라도 화가 있을 때, 세운과 월운은 화가 천간에 있을 때 특히 어떤 일을 결정하시고 움직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